어느 날 갑자기 수포와 함께 찾아온 통증. 엄마 아빠한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너무 고문이라도 이런 고문은 없고 아픈 정도를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막 통증이 막 올 때는 어떻게 미친 사람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통증과의 싸움. 이거는 도저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막 삶이 거의 파괴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별거가 될 수도 있는 자살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대상포진. 만성 통증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상포진 치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넉 달 전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나민희 씨.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 반복되는 증상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통증은 가슴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갑자기 심해지겠다고 좀 괜찮아졌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겠지 했던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 대학병원까지 찾게 됐습니다. 괜찮다가 다시 또 좀 심해진 영상이세요? 문제는 약을 먹어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이번엔 신경치료를 집중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 갑자기 돌발통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제 좀 주세요. 아니 진통제 없어요. 왜 가슴이 많이 아프세요? 갑자기 통증 올라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심해졌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좀 심하게 아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밤에 먹었던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자 어김없이 통증이 밀려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계속 아파야 되나 싶은 정도. 그냥 계속 자고 싶다. 근데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서 고통을 그만 느끼고 싶어가지고.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나면 일부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잠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신경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이때 몸 한쪽으로만 띠 모양의 물집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아무래도 이 면역력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이. 그게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대상포진 걸려서 오신 분들 좀 살펴보면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자식분을 잃었다든지 그런 상황들, 뭐 혈압이라든지 폐질환 이런 것들도 대상포진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때 치료받으면 한두 달 내 통증이 사라지지만 나민희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좀 더 적극적인 신경치료가 필요한데요. 자극 오면은 바로 말씀하세요. 뭐 찌릿하거나 아프거나 뭐든 있으면 말씀하시면 통증이 있는 신경 부위에 짧은 돌발파를 쏴 통증을 완화시키는 박동성 고주파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포진의 신경통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고주파가 박동성 고주파고요. 바늘을 신경 근처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저희가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을 찾아서 거의 신경이 닿도록 이렇게 바늘을 위치시킨 뒤에
그 신경에다가 고주파를 박동성 고주파를 쏴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는 데랑 아픈 데랑 위치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겹쳐요? 아픈 데랑? 아픈 신경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제일 많이 잠복해 있는 곳이 신경절인데 신경절에서 다시 재생산되면서 물론 면역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재생산되면서 결국 말초를 향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말초를 향해서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이게 신경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파괴된 신경 자체가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신경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면역 체계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또 없애기 위해서 면역 작용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일부 신경이 좀 손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죽어 없어졌지만 그 망가진 신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신경 자체가 계속 통증을 유발시키고 닿기만 해도 아프고 환자분들에게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일수록 잘 걸리는 질병이지만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스물다섯 살의 박효빈 씨도 얼마 전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어 하루 3번 진통제를 먹어야 일상이 가능한데요. 이토록 아픈 건 난생 처음이었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었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리고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시는데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리고 얼굴이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흉이 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집이 아물면서 약간의 흔적만 남았지만 2주 전만 해도 왼쪽 턱부터 귀까지 얼굴 절반이 물집과 딱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기면 얼굴의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3차 신경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부위에 따라 통증 위치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가지인 안신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머리와 눈 주위에 통증을 일으키고 두 번째 상악신경에는 뺨과 코, 잇몸에 통증을 부르며 세 번째 하악신경에 생기면 관자놀이부터 귀, 턱, 아래쪽 치아까지 통증이 발생합니다. 50% 이상은 가슴, 흉추에 생기지만 그 다음으로 경추부에 생기고 그 다음으로 얼굴 쪽 3차 신경이 많이 생기는데 얼굴이나 3차 신경 쪽, 그러니까 특히 눈 주변에 생긴 경우는 다른 부위보다는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포진의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통증도 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초기부터 일단 치료 집중적으로 하시고 3개월 이내 신경차단술을 잘 받으시는 것이 만성적인 대상포진의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밤만 되면 심해지는 가려움증 때문에 더더욱 견디기 힘이 듭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가려워서 잠을 아예 못 잤거든요. 회사에서는 또 안 간지럽거든요. 근데 저녁에만 오면 너무 간지러워서 외래로 약은 똑같이 먹었는데 또 따로 간지러움 완화하는 링게를 일주일에 3번씩 맞았었어요. 현재 통증, 가려움증이 다 있으세요? 가려움증이 조금 더 심해요. 지금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 상태고 남의새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이상 감각 같은 거는 생긴 건 있으세요? 조금 안면마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안면마비는 다행히 아직 오진 않았는데 아직 안면마비도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잘 보셔야 돼요.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보다는. 항바이러스제는 5일 정도를 다 이제 맞으신 상태이시고요. 현재는 환자분이 그 통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신경 뿌리 치료를 같이 해서 회복도 돕고 염증기도 없애주고 이런 통증을 확 줄여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빈 씨처럼 통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신경 차단술과 같은 신경 치료를 병행하는데 신경절에 국소마취제와 같은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일수록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뭐 만성화돼서 포진의 신경통 가는 빈도는 높진 않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좀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못지않게 좀 집중적인 치료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심해지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신경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만큼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편두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두통 약 먹고 나아지지가 않아서 이제 병원에 다시 갔는데 그때쯤에 이제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발생한 곳은 왼쪽 이마와 머리. 수면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평소에 조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도 좀 항상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대상포진 오기 전에는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가지고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깼다 잤다 깼다 잤다 하는 걸 좀 반복하기도 했어요. 수포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했던 이수정 씨. 하지만 몸에 다른 이상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 생겨서 약을 처음에 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투여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투여하면서 신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급성 신부전이 와서 그것 때문에 대상포진 약을 초반에 시작했다가 급성 신부전 때문에 약을 제대로 쓰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부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아주 드문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초기에 사실 치료를 잘 못하셔서 통증이 좀 2주 정도 뭐 경과되긴 했지만 통증이 좀 심한 상태로 오셨었고요. 네, 여기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수정 씨. 이후 하루에도 너댓 번의 극심한 돌발통이 찾아왔고 현재 신경 차단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통증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을 줄이려면 발진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3일 이전에 복용한 경우랑 3일을 지나고 나서 복용한 경우에 있어서 예후가 차이가 나더라라는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바이러스제를 대상포진 수포가 발생하고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적어도 3일 이내에는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이 예후를 좀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하면 뭐 주로 50대 이후 뭐 중장년층, 노년층 이런 쪽에서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좀 보니까 의외로 젊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대상포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더라고요. 환자 수가 매년 70만 명에 달하는데요. 2023년을 보니까 75만 명 정도가 대상포진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또 3분의 1이 이 40대 이하 젊은 층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젊은 층에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상포진은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생겨요. 되게 연세 드시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도 직업적인 면 여러 가지 뭐 수면 부족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불규칙한 생활도 있을 거고 네. 식생활도 중요할 거고. 식생활, 뭐 술, 담배 그런 것들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대상포진에 이제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상포진은 뭐 누구는 걸리는 거, 누구는 안 걸리는 거 이런 게 없겠네요, 따로. 예, 그럼요. 일단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좋고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할 것 같고 운동도 중요할 것 같고 과로를 피하셔야죠. 직장에서 과로 자체가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완이 됐다라는 기준을 보통 한 3개월로 잡거든요. 그래서 특히 통증에 대해서는요, 척수나 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민해져 있는데 통증의 원인이 보통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요. 이게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그 신경을 괴롭히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상복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때 맞춰서 통증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초기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가 이제 예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에 생긴 수포가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절에 남아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나오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데, 이때 통증 신호체계에 이상이 일어나 통증 전달물질이 계속 분비되고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회로가 망가지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래저래 애를 써보는 김명수 씨. 그렇게 때리시면 안 아프세요? 이게 더 아프니까. 대상포진이 더 아프니까요. 이게 묻히는 거죠, 그냥. 아, 어떤 때는 막 저거면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막 꽈비게 같이 그냥 꽈지고 내가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냥. 약을 먹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 하루 종일 그를 괴롭힙니다. 아프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통증을 좀 어떻게 좀 잊어볼까 하고. 하도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하도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닿는데 거기다 이렇게 대고 하니까는 그 아픈 부위가 진짜 쏙쏙 쑤실 때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 통증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잊어먹으니까. 30년 전 직장에서 큰 화상을 입고 몇 번의 큰 수술을 받았던 김명수 씨. 덩어리에서 살을 띄우다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몇 번에서 몇십 번에 돼갖고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화상은 치료를 받고 점차 나았지만 대상포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상도 입어보고 교통사고도 그냥 이것도 저것지만 이게 최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통증 그걸 꼭 그렇게 그냥 등급을 매기자면. 통증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일상.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김명수 씨가 정기검진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프신 건 어떠실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계속 많이 아프세요. 더 아프네요, 그냥. 더 아프세요? 네.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세요? 아, 그래요. 그냥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그것도 깰 정도로. 네. 진짜 이건 부탁 말씀드리는데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난 그 반쪽에서 저걸 했어요, 내가. 자, 일단은 이 약이 좋은 약이 같았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늘려드려요. 근데 마약성 진통제는요,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그만큼의 합병증이 생겨요, 부작용이. 이미 최대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을 늘릴 수는 없는데요. 아주 깜짝 내가 놀란 저거 뭐냐 이게 찔 정도로 아프다니까요. 오른쪽 겨드랑 밑에 약간 좀 근육통 비스름하게 가렵고 이렇게 그냥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막 그런 정도로 알고, 그러니까 그냥 정형외과 가서 막 침 맞고 파스 가서 뭐 물리치료 받고, 근데 그게 시간을 거기서 많이 좀 허비를 했어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지난 날이 뼈저린 후회로 남았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나이죠. 한 70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논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30%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반절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좀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초기에 피부 병변이
컸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피부병변 생기기 전에 전구기라고 하는데요. 전구기 때 통증이 심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 질환을 갖고 있던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통제만으론 통증 조절이 어려워 다른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척수신경 자극기 설치술인데요. 이게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오늘은 1차 테스트를 이제 일주일간 할 겁니다. 척수 근처에 작은 전극을 넣고 조절 장치를 통해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인데요. 이제 자극 들어가는데요. 정기적인 자극이라 놀랄 수 있어요. 네. 시험 자극 단계에서 효과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이식한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극 오면 말씀하세요. 어디로 와요? 겨드랑이 뒤쪽으로. 네, 약해요. 척수신경 자극술은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을 찾아낸 후 신경을 둘러싼 경막 외 공간에 미세한 전극을 넣어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몸 밖에 조절 장치를 설치해 환자 스스로가 강도를 조절하며 척수에 전기 자극을 주도록 하는데요.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걸 차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좋아요. 이제 고정하고 나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수 자극기 시술은 모든 통증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일까? 통증의 강도는 한 10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7점 이상의 심한 통증일 경우 통증 치료 6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환자들한테 이제 보통 권고를 하게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이제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이 약물 치료 갖고는 좀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척수신경 자극기를 한번 이제 넣자고 얘기를 해드렸죠. 네, 살면서 우리가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만 있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못 참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보다 진짜 몇 배, 수십 배가 큰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진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대부분 이제 만성 통증이 생기면요, 이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거든요. 거의 90% 환자에서 우울증이 생기고요. 불안장애도 생기고 수면 장애도 생기고 이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게 짜증도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예민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직장생활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자살 충동도 꽤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통증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국 20개 대학병원 통증 클리닉을 방문한 만성 통증 환자 833명을 분석했더니요. 예. 가장 많았던 거는 짜증과 분노 같은 성격 장애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우울감, 그리고 수면 장애, 불안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요. 이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가정 불안화,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요,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40대 이하에서 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으셨거든요. 네. 이거 예방 접종은 누구나 다 맞으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일 때 이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라 권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권고고 이렇게 비용은 따로 그렇죠. 지불하고. 예. 그러면 50대 이후에 이 예방 접종을 맞으면은 뭐 대상포진 걸릴 일은 없는 건가요? 어느 예방 접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예 걸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대상포진 예방 접종 약은 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만나봤던 환자들 보면은 이 뭐 짧게는 뭐 몇 달, 뭐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이 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치는 어려운 걸까요? 이미 이제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치료 목표가 이제 완치가 아닙니다. 아, 목표가 네, 달라지는군요. 목표가 완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끔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은 수면 장애가 보통 생기는데 충분히 수면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차단술이나 약물 치료 갖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해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내 몸보다는 외부적인 거에 활동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세요. 취미 생활도 좋고요. 운동, 뭐 여러 가지 것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마다 다양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밥상에 공을 들이는 차봉혜 씨. 매일 하는 거는 달걀 반숙. 삶은 달걀을 비롯해 제철 채소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아침에 준비 다 해요. 뭐 준비하는데 시간은 걸리고 하지만 좋아지니까 저도 준비하면서도 건강해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차봉혜 씨가 이토록 음식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바로 남편 신경구 씨 때문입니다. 대상포진하고 나서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콩을 좋아하는데 콩밥을 해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유를 좀 해주거든요. 아침에 까만 콩 넣고 이제 두유를 해주고 그때는 못 먹었어요. 아프니까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옆으로 다 아팠으니까 그래가 두유 조금만 마셔요. 알았어. 갈아놓는 거 콩.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가 봐봐. 괜찮아? 좀 심심하게. 이거 다 몸에 좋은 거잖아, 이거. 이것도 몸에 좋은 거고, 이것 좀 먹고, 이거 자기가 밤 사는 거 밤 넣거든. 밤도 좀 먹고. 아,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맛있는데. 내가 안 먹고 주는데. 니 좀 먹지. 통증이 심했을 땐 음식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 많이 회복했어요. 전에는 죽고 싶다는 말만, 이 정도 아프면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아유, 진짜 가슴이 멍하지 그 얘기 들어요. 고문이라도 그런 고문은 없어. 난 이 세상에 그 고문하는 사람들, 대상포진만큼 이렇게 고문한 사람이 없어. 진짜 정말 그 고문 목전대가 죽듯이. 그리고 길에 걸어. 정상적 생활은 안 되고 다 무너집니다. 이 인간의 삶의 이 품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품격이라는 게 없어지고 무조건 뭐 제일 바닥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으면 사십니까? 눈물 콧물 다 나요. 너무 아프니까 그게. 진짜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출근할 수가 있나, 뭐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막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대상포진은 진짜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겪었지만은 빨리 치료해야 된다 하는 거. 2년 전 대상포진이 올라왔던 부위엔 거뭇하게 흔적만 남았는데요. 요 정도 해가지고 요거 겨드랑이로 해가지고 가슴까지. 처음에 등등 다 물집이 됐어. 물집이 전부 다 빨갛게. 왜 우리가 비었을 때 왜 물집 생기는 거 있잖아요. 볼록하게 올라왔는 거 그렇게. 그거는 손만 대도 아파요. 그냥 저기 바람만 스쳐도 막 서리발처럼 이렇게 막 쫙 서니까 어떻게 뭐 감히 만질 엄두가 안 나요. 그 상처 부분에. 아침에 먹는 약.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전신 걸 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뺐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먹는 약을 줄였는데도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방 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그림 차이가 나는 게 그래도 지금 오늘까지 온 거는 진짜 참 정말 나는 막 감사하게 삽니다. 괜찮아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나갈 채비를 하는 부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공장 처분해야지. 신경구 씨가 한창 아플 땐 아내 혼자 매일 이 길을 오가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부부가 함께 꾸려온 일터. 다시 이곳을 찾으니 괴로웠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막 몸에서 뭔가 막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서 그냥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쉬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뒹굴었어요. 정말 그거 너무 그 아프고 하니까. 여기서? 네, 여기서. 아이고 눈물이 다 난다. 아이고 너무 아프고 이랬으니까. 생각만 해도 이내 무너지는 마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신경구 씨가 점점 좋아질 수 있었던 건 낫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을 좀 들어볼 텐데 자극 오면 바로 말씀하세요. 어디로 오세요? 팔 쪽으로 오세요? 가슴 쪽은 없으세요? 신경구 씨의 경우 신경 차단술보다는 박동성 고주파 치료에 더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상포진의 신경통의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좋아지느냐가 좀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좋아지는 정도가 훨씬 더디기 때문에 초반에 통증이 심하고 내가 대상포진의 신경통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좀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면은 그때보다는 좋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신경구 씨.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을 빼곤 이곳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배드민턴을 칩니다. 통증이 심할 땐 한동안 뜸하기도 했는데요.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 요즘 신경구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픈 고통이 제일 참기 힘든 고통 아닙니까? 그래갖고 내가 너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료를 잘 하셔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전처럼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살 맛이 난다는데요. 지금은 내가 대상포진 때문에 뭐 어떻게 못하는 게 없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대상포진도 그래도 하루 저녁 아침 저녁으로 먹다가 그래도 하루를 줄이니까 줄여봐도 괜찮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며칠 뒤 신경구 씨 부부가 지역에 있는 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1월 7일. 새해 들어서 만사 다 제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안 맞아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치료를 다 받고 지금 이제 다시 다 낫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거 다 낫고 난 뒤에도 꼭 맞으라 그래가지고 오늘 맞으러 왔습니다. 하셨나요? 예, 저는 했어요. 언제 하셨나요? 저는 한 4년 됐는데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죠. 맞으라고. 알았다 해놔놓고 이제 안 맞았는 거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고생을 한 2년 넘게 고생했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발병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발병 시 후유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거든요. 제가 대상포진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는 아무리 의사가 막 열심히 치료를 해도 되게 막 힘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제일 좋은 거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며 통증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진짜 겪어보니까 너무 아파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인 것 같고 척추잡기 하고 치료를 받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치료도 잘 돼가지고 약 좀 줄이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꼭 예방접종 맞으라고 미리미리 예방접종 맞아서 꼭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들. 같은 대상포진의 신경통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본인의 몸 관리도 중요하고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것도 조금씩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